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연일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나 각종 정부 발표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차감도는 훨씬 나빠 보이는데요. 방금 전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으로서는 첫 당정 협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 공장의 방진 시설을 확대하고 디젤 건설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해서 배출 원인별 대책을 마련할 것, 미세먼지 자료 공유 도시를 확대하고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나쁘고 위험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뉴스에서는 알 수 없는 미세먼지 관련한 생활 속 알쏭달쏭한 궁금증들이 많거든요. 잠시 후 이 내용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네, 서울시가 악취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환경부와 손을 잡고 이달 20일까지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세탁소나 음식점 같은 사업장들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설치비의 70% 안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 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한참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대신에 이 국회의장 자리는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들 중에서도 이 법사위원은 또 상원으로 불리죠. 이 부분을 양보했다는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첫 곡입니다. 이어드립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미세먼지 2013년부터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통상적인 뉴스에서는 다 알 수 없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그리고 오존주의보와 또 관련해서 실생활 속 궁금한 것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지금 현재 어디 계세요? 학교에 계십니까?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 그 창밖을 보셨을 때 오늘 눈으로 봤을 때 대기질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예, 여기 상암도 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좀 명료한 대기질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최근에 계속 그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오늘 날씨가 맑아 보이지만 이런 날도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입자 물질의 직경이 한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그런 아주 작은 먼지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머리카락 굵기의 한 최대 30분의 1 정도 굵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예. 자, 이렇게 좀 작은 미세먼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비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빗물에 씻겨서 대기질이 좀 깨끗해지니까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비의 양, 강우의 양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요. 네. 비가 아주 작게 내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주 작은 먼지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씻겨 내려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비가 아주 적게 오는 날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희석 효과 내지는 이제
깨끗이 청결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면 우리가 뭐 수치로 환산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왜 그 부슬부슬 내리는 부슬비 같은 경우는 그 안개같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미세먼지가 완전히 씻겨 내려갔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 오는 날도 그 강우량이 적으면 그 마스크도 좀 착용하고 주의를 할 필요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입자물질, 미세먼지는 크게 고용 형태의 어떤 미세먼지가 있고요. 또 예. 액상인 형태의 그 미세먼지도 있거든요. 액상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먼지가? 예, 그 모든 걸 우리가 통칭해서 보통 미세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이제 고용인 그런 형태로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액상인 형태, 이제 수증기 형태로 있고, 그게 순수한 물 분자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예. 녹아들어서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산성우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아주 몸에 해로운 그런 미세먼지 형태를 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산성비라고 우리가 뭐 흔히 일컫는 것들 또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요즘에 그 건강을 생각해서 야외에서 조깅이나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미세먼지 막아주는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량도 가쁘고 이러니까 더 그 공기를 크게 들이마실 텐데 마스크 쓰면 괜찮나요? 그렇죠. 뭐 전용 마스크라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식약처에서 이제 인증받은 그런 그 마스크의 경우에는 네. 그 미세먼지를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여과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인들의 경우에 미세먼지의 우리 몸의 노출량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호흡량을 좀 이렇게 적게 하는 그런 이제 행동, 예컨대 아주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 아니면 뭐 그것이 부득이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자전거 라이딩이나 조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 그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이 부엌에서 음식할 때도 미세먼지가 나온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은 그냥 야외에서 혹은 뭐 중국발 황사나 어떤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의 어떤 연기, 화력발전소의 어떤 주로 외부에서 나오는 시설물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특히 이제 실내에서는 주방에서 요리 과정에서 이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제시된 거죠. 근데 고등어 구울 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고등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조리의 방법이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름으로 프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거나 구이 과정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사실, 저도 궁금했던 건데, 1076번님 이런 문자를 또 주셨는데요. 그 먼지 많이 마시게 되면 삼겹살 먹는 게 좋다 해서 일부러 고깃집 안 가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되레 그렇게 집에서 구이로 해 먹다가 미세먼지에 더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실내 공간이 이제 밀폐되는 환경이라면, 예. 당연히 이제 삼겹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의 경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구이할 때 나오는 연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기는 저희 눈에는 연기지만 예. 그게 이제 미세먼지인 거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에 미세먼지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수증기 차원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입자가 나온다. 구이 과정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예.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습검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날리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리 재료에 들어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들이 이제 기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입자 물질들이죠. 사실 이 뉴스를 전하면서 아니 왜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 좀 의문이 네. 풀린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요 이렇게 연기가 입자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왜 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향초나
디퓨저는 그러니까 그 국숫가락 꽂아놓은 듯한 향기 제품이죠. 이거랑 뭐 피우는 향 같은 것들. 이것도 혹시 미세먼지의 위험이 있나요? 이제 디퓨저는 좀 이제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향초의 경우에는 일부 그 조사에 의하면 그 향초를 태우는 그 이제 저희가 심지라고 얘기하죠. 예. 그 심지가 불완전 연소를 해서 또는 심지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 중에 일부가 이제 중금속 같은 걸 포함해서 일부가 뭐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 형태로 이제 그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실제 그 측정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향초 같은 것들을 집에서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수시로 해서 실내의 어떤 공기질을 이제 쾌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다고 예보가 나온 날인데 또 어쩔 수 없이 집 안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뭐 잔치랄지 아니면 명절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조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창문을 닫고 조리하는 게 나을지 안팎에서 미세먼지가 다 나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이런 문제는 제 아내조차도 항상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그래요? 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이제 그 뭐 고동어나 이런 조리 과정에서 한 뭐 2,00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미터 이상 정도가 이제 측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 90 또는 이제 경보 같은 경우에 18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은 이제 그 경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외에서의 초미세먼지가 높아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높다고 느껴도 한 뭐 200, 300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조리를 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게 우려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단 환기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일단 환기를 열고 환기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방과 설치하지 않은 방은 좀 체감으로 느끼기에도 좀 공기가 다르거든요. 그 환기하는 것 대신에 혹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를 적절히 걸러주는 그런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가동하고 해서 이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하는 건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 그 이제 그 보호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제 활용한다는 게 이제 결국엔 전기 에너지를 쓰거나 이런 화석 그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화력 발전소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기청정기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제 환기를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적절히 환기를 하는 것이 더 이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기할 때는 또 맞바람치기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오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올해는 더위가 2달 정도 일찍 찾아오면서 그 지난달 중하순에는 수도권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더라고요. 이 오존도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오존은 이제 보통 산소 원자는 2개가 있어서 산소의 형태로 있어야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인데요. 오존의 경우에는 산소 원자가 3개가 이제 합쳐져 이루는 어떤 이제 그런 분자입니다. 그런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떤 반응성이 강한 그런 물질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생화학적인 어떤 반응, 그것이 이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 몸에 이제 직감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교수님 제가 헷갈리는 게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에.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좀 차단해주고 좀 좋은 것 아니냐. 근데 오존주의보라 하면은 그 오존층이 뚫려서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주의를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오존 자체의 농도가 너무 짙어져서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냐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존은 같은 오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층권과 대기권, 이제 성층권은 굉장히 높은, 우리 이제 지구 지표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그런 이제 오존이고요. 성층권에 예. 있는 오존. 대기권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생활하고 숨쉬는 이런 지표에 가까운 이제 층이라고 생각하면 예. 높은 데 있는 오존은 좋은 거고 예. 이제 이렇게 낮은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 숨쉬는데 오존은 나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의 역할은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이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역할을 하고. 근데 그래서 오존층이 이제 부족해지면, 오존층이 이제 없어지면, 네.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또는 생태계에 예. 피해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오존주의보가 아니다. 그죠? 그건 오존주의보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오존주의보의 경우에는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권의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서 우리의 호흡 활동을 통해서 그 아까 얘기한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또는 유해한 그런 오존을 우리가 이제 숨쉬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런 오존주의보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는 뭐 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창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존은 주로 이제 외기에서 주로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예. 오존주의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환기를 하기보다는 집안 창문을 이제 밀폐하고 예. 외부에서부터 그런 오존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4374번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이 내용 좀 잘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기사 오세희입니다. 택시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하고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노약자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짐을 직접 실어주고 연로하신 분들이 차에 타시고 내리실 때 천천히 내리시고 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할 때 그분들이 고맙다라고 할 때 많이 보람을 느꼈고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천천히 타고 내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님분들이 기사들의 눈치랄까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랬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천천히 내리시고 아무래도 답답한 길은 주로 시내 도로, 강남권에 이런 데가 주로 답답한 도로가 많고요. 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이렇게 보면 어떤 뭐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뭐 이면도로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돼 있어서 단기간에 해소시키리라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분들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주로 많이 켜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건강만 생각한다면 에어컨을 가능한 한 켜지 않고 운행을 하고 싶지만 더운 날씨에 손님들이 타시면 택시 안에 실내에 쾌적한 그 환경 때문에 에어 켜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손님들이 차에 타셔가지고 시원하다 쾌적하다 이런 걸 일정을 지으실 때는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밝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저 자신 최대한 이렇게 조심하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세희 택시기사님의 통통 메시지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자, 그래요. 특히 이제 그 프로페셔널이구나. 우리가 왜 프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든 게 그 손님들의 쾌적한 택시 실내 공기 이걸 위해서 그 온도도 잘 맞추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어떤 이런 노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말 프로 정신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오세희님께 저도 이 순간 배웁니다. 정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서는 이런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에서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속보가 하나 더 떴습니다. 짧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과 신영자 씨의 자택에 수사관 100여 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의 성남공항 활주로 변경과 관련한 자료들도 확보해서 로비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 가서 저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맛있는 여행으로 이어갑니다. 자,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분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좋은 곳과 먹을 것을 알려주시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슨 목자가 된 것 같네요. 선한 목자가 된 기분입니다. 참 지친 일상에 네. 뭔가 좀 한 줄기 뭔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호화 무슨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무슨 비싼 것을 막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고 네. 근데 좋은 곳 구경하고 그게 일상의 큰 즐거움이자 낙이잖아요. 아, 그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또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로 가나요? 지난주에 인천으로 갔었잖아요. 인천 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공원을 둘러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섬으로 갈 건데요. 네. 이 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또 다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자리한 팔미도로 가겠습니다. 팔미도. 네. 그럼 여기도 인천 쪽이네요. 그렇죠.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이에요. 예. 인천항에서 16.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섬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 무인도 아니에요? 무인도는 아니고요. 등대가 있으니까 등대관리원이 있고 군부대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민간인은 살지는 않아요. 네. 섬 자체가 되게 작아서 해영성 길이가 총 합해봐야 1.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작은 섬인데 과거부터 약간 인천으로 들어오는 해상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 최초의 등대가 들어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부대가 있고 등표관리원만 있어서 2009년도 전까지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던 섬이에요. 아, 그래서 주민들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 팔미도를 오가는 유람선이 이제 인천 방문회의 기념으로 이제 오픈이 되면서 네. 한 번씩 저희가 유람선 투어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유람선 투어. 네. 그 최초의 등대도 볼 수 있고 가면은 아무래도 좀 뭘 구경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팔미도는 유람선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가이드 투어를 같이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유관람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시면 섬이 작다 보니까 배에서 내려서부터 약간 쭉 루트를 가이드 따라 가게 되는데 볼거리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있어요. 네. 그 등대까지 오르는 길에 천년의 비틀 광장을 가면 팔미도 등대가 2003년도까지 100년을 1903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100년을 비추고 나서 그 소명을 다해서 이제는 이제 다른 등대로 옮겨졌거든요. 첨단에. 그걸 상징하는 기념물이 있는 빛의 광장이 있고 네. 그걸 좀 지나면 옛날에 사용됐던 등대 옛 사무실이 있어요. 약간 근대 문화 유적 같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 그걸 보신 다음에 올라가면 야외 문화 공간이 있는데 고대에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계의 등대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팔미도 등대 최초의 등대가 옆에 있는데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7m 정도 되는데 되게 앙증맞고 귀여운데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등대이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서해 바다를 비춰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과 같이 어떤 여행 차원, 교육적인 느낌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연인들이 로맨틱하게 우리의 첫 어떤 만남, 첫 사랑을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둘 다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다 보시고 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배가 하루에 3번 들어가요. 하루에 9시 세 반, 번. 9시 반, 12시 반, 3시 반에 들어가는데 네. 9시 반에 들어가면 바로 1시간 배 타고 가서 1시간 둘러보고 나오는 비용이 뱃삭이랑 가이드를 포함해서 22,000원인데 이게 3시간 연장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9시 반에 들어가서 2시 반에 나올 수가 있어요. 5,000원을 더 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체류비를 더 내셔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등대 돌고 그다음에 새 근간에 생기는 그 등대 전망대에 가시면 서해바다도 보시고 네. 다 도신 다음에 둥대에서 해안 그 부두까지 이어지는 또 둘레길이 있어요. 아하. 다 둘러보실 수 있어서 둘러보신 다음에 그 조금 더 연장을 하셔가지고 체류하시면 네네. 전망대에서 바다를 보시면 쉬실 수도 있고 둘레길을 산책하실 수도 있고 바닷가에 우동을 잡거나 물놀이도 가능해요. 자고 올 수는 없죠. 네? 자고 올 수는 없죠. 자고 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연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음식은 뭘 먹나요? 이 섬에서는 먹을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섬에 들어가실 때 장기 체류하실 거면 돗자리나 간단한 먹거리는 챙겨 가셔야 되고 네. 쓰레기는 반드시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다시 나오잖아요. 네. 연안부두에 멀지 않은 곳에 남다른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 그래요? 연안부두에 회백화점이 있어요. 회백화점. 네. 여기에 가시면 인천 근해에서 잡힌 신선한 해산물들을 정말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지난주엔 제가 밴댕이 말씀드렸잖아요. 밴댕이. 5, 6월 또 그렇죠. 제철인 생선이 뭐가 있냐면 병어가 있고요. 병어. 꽃게가 있잖아요. 서해 그렇죠. 꽃게. 가시면 꽃게찜이나 탕도 되게 저렴하고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고 네. 또 서해 가장 대표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우럭인데 서해 우럭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또 정말 육질이 더 탄탄하대요. 네. 그러니까 우럭 매운탕을 잘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우럭 매운탕을 드시러 가시면 좋고 아니면 회보다는 해산물이 좋으신 분들은 멍게, 소라, 전복들 같은 것들도 막 접시채로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병어조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제철 병어는 그냥 그 자체로 다니까 자작자작하게 끓인 병어도 드실 수가 있어서 부드럽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바다 것들을 다양한 네. 조리법으로 즐길 수가 있으니까 바다를 보시고 나서서 약간 그 바다 냄새가 나는 갯것들의 음식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꽃게는 요즘에 또 안 잡힌다 해서 그 시장에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가시면 보다 여행 갔다가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죠. 저렴하게 또 먹을 수가 네. 있고. 아, 병어 조림. 진짜 맛있겠네요. 자, 오늘은 인천 팔미도 유람선을 타고 떠나는 국내 최초의 등대 여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소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영화 친구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배웠잖아요. 복습해볼까요? 하와이가 일단 시아웨이 네. 이거였기 때문에 샤웨이. 시아웨이 네. 그래서 니 취바 시아웨이 맞아요. 你去吧, 샤웨이였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이거였고요. 자, 오늘은 토이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토이스토리. 저도 저희 딸들과 가끔 애니메이션 보는데요. 토이스토리 3편에서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우디랑 앤디가 헤어질 때 하는 말. 네. 잘 가, 영원한 파트너. 어허. 네. 잘가 영원한 파트너.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나의 친구, 네. 동무.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우선 잘가 안녕이란 표현은 저희가 마지막에 再见할 때 이거는 정말 다 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再见. 네, 再见. 이거는 제 견인데요. 잘 다시 가. 만나. 또 보자. 잘 가. 이런 뜻이었죠? 네. 그다음에 영원하다라는 뜻의 발음은요. 네. 永远. 용위엔. 한 번 더. 永远. 멋있다. 네. 용위엔. 네, 한국어랑 영원하다. 발음 비슷하죠? 네, 용위엔. 네, 永远. 용위엔. 그렇죠. 永远的 하게 되면 영원한이란 뜻이 돼요. 용위엔다. 네, 그리고 파트너, 동무, 네. 동반자라는 뜻의 발음은 동반. 동반. 한 번 더, 동반. 발음이 굉장히 정겹네요. 네. 동반. 네, 그래서 동반자 할 때의 동반을 그거예요.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동반자. 동반. 네. 동반하다. 동반자. 동반자. 동반. 네, 한 번 더, 동반. 동반. 그렇죠. 네, 통영할 때 통이고요. 속옷 할 때 그 빤입니다. 네, 동반. 동반, 파트너. 동반. 네, 그래서 네. 안녕, 잘 가란 표현은 再见. 짜이지엔. 영원한 파트너, 永远的同伴.
永远的동반. 네, 이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동반만 잘 기억하셔도 그렇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 손님들이 만약에 택시에 탔다 갈 때 짜이젠 동반 네.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벙여라는 발음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친구.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벙여. 네, 再见 벙여. 짜이젠 벙여. 네, 再见 벙여.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5029번님, 다 함께 중국어 마무리할 때 두 분 인사하시잖아요. 5살 아들이 그때마다 신나서 따라합니다. 짜이젠. 네. 안녕. 아기야, 안녕.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아드님이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표현 전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팬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출입하는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인구가 전체 한 2,500만쯤 되고 이 중에서 서울시가 1,000만 명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이게 28년 만에 무너졌다면서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999만 5,784명입니다. 네. 서울시 인구는 지난 1988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늘어나다가 1992년에 1,093만 5천 명에서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1,000만을 넘어선 지 28년 만에 지난달에 이 수치가 깨진 거죠. 예. 사실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이 1,000만 선 붕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1,000만 9,588명이었고요. 4월에는 6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25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0년 뒤인 2036년에는 네. 900만 선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세가 쭉 감소 추세였다라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 집값이 비싸서 바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네,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높은 집값 그리고 전월세난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지난 2월달 이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순유출 인구 가운데 62%가 이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났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서울은 아직도 높은 주택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민들의 경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결혼으로 가정을 맞꾸린 30, 40대가 양호한 주거 환경이나 저렴한 주택을 찾아서 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경기도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쯤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주거 지역은 계속 경기도로 밀리고 또 생활, 직장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통근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이런 어려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 업무에 외주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스크린도어 보수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메트로는 오는 8월에 설립되는 자회사에서 이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 역시 사실상 외주업체에 불과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어렵고 힘든 업무는 여전히 직영이 아니고 외주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직영으로 바꾸려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미 스크린도어 보수 업무를 직영으로 하고 있고 대전과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 직영화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건데요. 여기도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일부가 스크린도어 보수 용역업체 임직원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어허. 이런 낙하산 인사를 과거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굳이 직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전관 예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그리고 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 정규직으로 스크린도어 보수 업무를 직영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집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스크린도어 희생자 김모 씨의 빈소가 어제 설치됐는데요. 이 박 시장이 어젯밤 조문을 마치고 유족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안전과 안심을 다루는 일에 다 그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다 그래라는 이 관행에 맞서서 시장인 제가 맨 앞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책성 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교통정책의 책임자인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이 물러났고요. 윤준병 은평 부구청장이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지하철 안전사고, 이 결국 모두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인재인데요. 이번에는 바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참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당국자들은 좀 유념해서 더욱더 강력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그 미세먼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 생선 구울 때도 미세먼지 나온다. 그러니까 프라이 음식 할 때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전문가 통해 들었는데 5917번님, 저희 이모님께서는 30여 년간 생선구이 식당을 해오셨는데 걱정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이 조카의 이 마음, 염려하는 이 마음으로 당국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떤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책들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주디 콜린스의 수잔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